2022년도 우리 마을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내외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신 고양시 창릉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주민총회 사회를 맡은 창릉동 주민자치회 주민국가 위원장 김원태입니다. 원래는 주민 여러분들을 학교 강당이나 넓은 장소에 모시고 우리 마을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과 주민총회 의제 선정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올해는 일부 주민들을 모시고 작년에 이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진 및 설명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한 주민총회이기에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응원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행 순서를 요약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와 대외선언이 있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인사 말씀을 듣고 2022년도 창릉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와 주민자치회 조직 체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총회 의제 선정에 대한 보고와 각 분과위원회 2024년도 자치사업 보고, 인원성 의제에 대한 보고를 한 다음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을 올려주시면 이에 답변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결과를 확정하며 해외 선언과 함께 오늘의 주민총회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되는 오늘 주민총회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면과 화면의 국기를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를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와 묵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총회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창릉동 주민자치회 이면철 회장이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창릉동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힘찬 박수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성원 전국 주민자치 공동연합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창릉동장님 오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창릉동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리 투표를 추진하는 등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은 이면철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창릉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주민총회를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식지 않은 열정과 봉사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창릉동 그늘막 양둥이 콘서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반려견 에티켓, 가팔관리 역사 체험장 운영, 창릉동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양성, 우리구정 문화유산 폭파보기, 용머리 마을 축제 등 다채로운 사업을 준비해 주셨고 추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자치 이명철 회장님과 모든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총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열정과 봉사로 추진하였던 주민자치 사업의 결과를 평가,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를 모아서 더욱더 발전되는 창릉동 만들기 위한 주민들이 사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한 곳에 모여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는 아니지만 창릉동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 방식이 올라온 주민총회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창릉동 주민자치의 자치 역량이 커지고 또한 고양시를 대표하는 주민자치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창릉동 지역 주민을 위한 시민행정,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봉사자로서 주민총회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창릉동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창릉동 지역 발전을 위하여 좋은 고견과 화합을 위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항상 유의하시고 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오시기로 했었는데 못 오시고 의원실 사무국장님 정현일님 오셨습니다. 좀 이따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음에 전성원 전국자치회 연합회 회장님 인사 말씀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성원입니다. 제가 이 회의에 한 10개월 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석을 해서 보니까 우리 이면철 회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또 우리 동장님 전부 함께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주민총회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주민자치회장으로서 바로 뒤에 있는 동산초등학교에서 주민들 한 400~500명을 참석하는 가운데서 성대한 일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늘같이 이렇게 내실 있는 행사가 더 뜻깊지 않나 이러한 그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각자 분야에서 책임을 짓고 맡은 바 임무를 하시는 걸 보니까는 역시 우리 주민자치가 이제 앞으로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오면서도 자치보다는 관치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주민이 할 수 있는 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창릉동이야말로 정말로 주민자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 직능단체에서 다 참여하신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보니까 일부 제가 아는 주민도 참석하셨어요. 연락하신 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창릉동이 인구가 늘어나듯이 또 많은 그 관심들이 이렇게 늘어나려고 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후면은 바로 건너 보이는 동산동 저쪽 한 10만 평 지역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변화가 옵니다. 그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창릉동이 큰 발전이 인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면철 회장님과 위원 여러분, 또 각계에서 오신 여러분 중에서 특히나 권명의 우리 고양시 자치공동체 센터장님도 특별히 오늘 참석하셨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창릉동도 이만큼 컸으니까 뭔가 정치권에서 아무리 바빠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의식을 높여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하고 실질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보조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무시해서는 이 지역에서 정치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는 알려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은 10월 3일날 우리 창릉동에 용머리 축제가 있는데, 아마 그날 방송을 보면 약간 비가 오는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적은 힘이나마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집행부에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창릉동 주민총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격려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 특례시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환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향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총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총회의 주인공은 주민 여러분이며 살기 좋은 마을을 향한 여러분의 희망과 열정이 하나하나 발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소중한 자리에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아쉽습니다. 창릉동은 서운흥, 고향 밥 할머니 석상 등 유수 깊은 유적은 물론 아름다운 창릉천이 흐르는 도농복합동입니다. 자연과 도시, 인프라가 어우러져 살기 좋으며 제3기 창릉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증가하는 인구와 함께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첫 단계는 지역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를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뜻깊은 오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경혜 경기도 의회 의원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계속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릉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경혜 경기도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뵙지 못했는데 오늘 주민총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주민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셨을 임현철 주민자치회장님과 이병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총회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나누시고 멋지고 살기 좋은 창릉동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제안 주시고 또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입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받들어서 정치인들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를 실현을 잘하는 의원이 되도록 저 이경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김영식 고향특례시 의장님, 그리고 지역구인 송규근, 고금희, 원종범 시의원께서도 이번 주부터 시의회 회기가 시작되어 오시지는 못했지만은 주민총회를 축하하며 주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인사를 보내왔음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창릉동 주민자치회 이면철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이렇게 포디움을 가운데 놓고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에 그렇게 뜨거웠던 태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러갔고, 또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을 펼치고 갔던 그런 장마 큰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이 오면 많은 생각들이 또 떠오르죠.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그런 분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우리 창릉동의 지능단체에 계신 대표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는 우리 창릉동이 보다 서로 알고 지내고 또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함께하는 자리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릉동은 어떤 동네입니까? 저가 가끔씩 어떤 통장님들 면접을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께 인사를 나누게 되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너무 살기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도 부분적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마을은 또 이런 새로 지은 아파트 시설도 있지만 또는 오래된 전통적인 가옥들도 또 있는 곳이 우리 마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마을의 현재 인구는 약 24,000여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들인데 우리 원주민들은 한 20%인 한 4,000여 분이 살고 계시고 기타 한 80% 가까운 분들이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도시와 농촌, 도농 간, 그리고 원주민과 이주민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그런 크게 생긴 그런 간극,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또 이것을 같이 또 어깨동무해서 나갈 수 있는가를 노력하는 그런 상생의 마을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평소 제가 굉장히 의지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성원 회장님 오셔서 항상 귀한 말씀 해주시는데 오늘도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분명히 불편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칭찬해 주셔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개할 때 사회자께서 센터장만 소개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디 센터장인가 하고 궁금해했는데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세요. 우리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보니까 이름을 안 부르고 또는 직책을 안 부르고 별명을 부르더라고요. 처음에 그 명함을 받았을 때 공룡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덩치가 크시길래 공룡이라는 별명 가질까 했더니 자그마하신 분인데 아무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44개 주민자치회의 질적 향상과 또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들을 결과를 보러 오셨죠? 고맙습니다. 동장님 또 바쁘신데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경선 통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분회장님, 시민안전지킴이 대장님, 또 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 자율방범대 대장님,
또 이러다 빠지면 또 나중에 욕먹는데 아무튼 기능단체에서 다들 오셔서 이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부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룩한 것들도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고양동이라든지 흥도동이라든지 이런 또 전통적인 마을들을 가보면 그곳에서 정말 동민들이 서로 같이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도 다행히 기능단체 대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순탄하게 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뭐 그보다 더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두동과 동산동이 성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동네에서의 그런 결합력보다도 이 창동 전체의 결합력이 많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부러운 동네가 많지만 우리 동네도 결코 그에 못지않게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마을의 어르신들, 지도자들 모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힘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아까 원고까지 써서 정말 주민총회를 위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하셨는데 동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최근에 좀 몸도 좀 불편하셨는데 최근에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셔서 비로 핥혀진 우리 마을에 조금씩 그런 원상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장님의 또 도움이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민총회도 벤치마킹을 하고 마을 축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동네들을 짬을 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많이 변화된 것이 그 전보다도 정치권에서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은 오늘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시나 도나 국회가 오늘 회기가 어제 회기가 시작돼서 회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의 그분들이 지금 분명히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길래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내실 있는 그런 총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 가지시고 절대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마을은 크게 도농복합 마을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또는 고령자와 청년층 그리고 원주민과 이주민 이런 갭들을 어떻게 메우고 이걸 끌고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자치회에 비롯한 마을 리더들의 과제가 아니었었습니다. 또 우리 마을은 서원흥과 밥할머니 석상에 있는 역사문화 또 스타필드 간 역사문화가 짙게 깔려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들을 또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학습하고 또 발전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마을은 정말 말만 들어도 이렇게 힐링이 되는 창릉천이 있고 또 앵봉산 등 자연 친화적인 그 마을입니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천혜의 그 자연들을 우리 주민들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낼 건가 하는 부분도 우리의 큰 과제가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또 길거리 투표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땡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에 접촉이 부담스러운 그런 대목에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동안에 설문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점 회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가 돼서 의제가 정리되고 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강당에서 투표 이렇게 소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길거리 투표를 통해서 그래도 곳곳에 우리 주민들을 만나주고 좋은 값을 결과값을 만들어 주신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그다음에 감사님들 부회장님들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해서 온라인 방식의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가 물러나면서 다행히 이렇게 접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지금 각 주민자치회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원에서 어떤 음악회를 겸한 주민총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내실 있는 주민총회를 이끌어 가되 좀 더 이제 주민들이 좀 재미있고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민총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생각도 가지고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런 주민총회들이 진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위한 주민총회가 아니라 주민총회를 위한 그러한 공간들을 그리고 시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마침 우리 한준호 의원님 인사 말씀이 빠져서 제가 조금 그 시간도 썼고 우리 정영일 사무부장님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최근에 우리 마을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기대가 크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옆 동네에서 같이 사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배드타운일 수가 있는데 서울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온 분들이 많지만 다른 분들은 또 그 집값이 오르거나 변동이 생기면 옆 동네 다른 곳을 이사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곳에 어떻게 보면 출퇴근하기 위해서 처음에 오셨는데 창릉천 있죠, 스타필드가 있죠, 앵봉산 있죠, 좋은 또 이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에 계신 주민들은 이주연 주민들은 매우 큰 정주의식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정주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시면서 이제는 다시 원주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자치를 비롯해서 우리 마을 전체 리더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민총회 2020년도 온라인으로 하는 주민총회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감사드리고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직책에 대해서 좀 입에 익지 않아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창릉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주민자치회 김옥선 부회장님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민자치회 부회장 김옥선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사업활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해 왔음을 보고합니다. 먼저 다둥이 사업, 다둥이가 함께하는 무궁화 심기 행사를 소개합니다. 무궁화 나무 심기는 밥할머니 교육원에서 하셨고요. 금년 4월 초 종목, 분목 25그루와 소목 200그루 등 총 225그루 심기를 하였습니다. 다둥이 가족을 초청한 행사로서 지난 여름철 가뭄이 심할 때 물주기 행사를 참 열심히도 하셔서 무궁화 꽃이 정말 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주민과 다둥이 가족과 우리 주민자치회가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밥할머니 독서 모임 사업을 소개합니다. 창릉동 독서 동아리 운영은 역시 밥할머니 교육원에서 주관하였습니다. 6월에서 9월 3기수 구성을 했고 총 25명을 배출했습니다. 기수당 4회 모집을 했고 밥할머니 도서관에서 전문 강사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일 작가 초청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밥할머니 교육원에서는 그 독서 동아리 모집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셨대요. 너무 좋아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독서 모임을 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더 늘려서 많은 창릉동 주민들이 독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어서 창릉천 그늘막 양동이 콘서트 사업입니다. 이건 창릉천 그늘막 양동이 콘서트는 행복나눔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창릉청 동성교 다리 밑에서
그늘막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니렛 5명의 클래식 연주와 2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해서 환호를 이뤘죠. 2022년부터 4회째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는 전 행복나눔분과 위원장이었던 황공림 위원장님께서 신앙송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황공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도파보기 사업입니다. 역시 밥할머니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였고요. 8월 12일 금요일 밥할머니 벽대관터 해운령 명숙 공주묘로 이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전문가 초빙의 상세한 해설을 하였고 우리 고장 역사 현장 답사를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양팀 및 경주의식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밥할머니 분과의 원장님께서 해설해 주시느라고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창릉동 커뮤니케이션 리더 양성 과정 사업입니다. 주민소통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셨고요. 6월과 9월 도시와 소통, 건강과 소통, 음악과 소통, 연만들기 등 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6시 반부터 90분간 강의를 하였고 컵과일 등 서비스를 하였고 마을 거버넌스 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연명인께서 참석을 하셔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같이 연도 만들어 봤고 또 연날리기를 밖에서 못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뛰어다니면서 연날리기를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소통분과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꿈 주민자치대학 진행 상황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주최하셨고요. 6월에서 10월 총 10일간 현장 중심적 강의를 하셨고 주민자치 회장들을 강사로 초청하여서 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사업비와 창릉동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였고 사업 계획 등 수립 등 실무를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나면은 바로 있는 것 같죠? 네. 다음은 창릉동 주민센터 제3회 창릉동 어린이 그림 그리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는 미래참여위원회에서 주관하셨고요. 9월 24일 토요일 동산 꽃맞이 공원에서 개최해 주제는 행복한 우리 마을이었습니다. 어린이 180여 명이 참가하였고 작품 총 172점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을 축제 때 그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신청을 55명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수없이 사람들이 끝없이 오는 거예요. 준비해 놓았던 명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서 이 위원들이 사무실까지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해가지고 정말 무사히 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창릉동 주민센터 문화강좌 사항입니다. 이건 사무국에서 주관하셨고요. 2, 4분기부터 문화강좌를 개강하였고 4, 4분기 65강좌 개설하고 있고요. 내용이 풍부한 과정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강의장이 많아서 가능한 것이었고요. 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강좌는 날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그 분과들이 많아요.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대기표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창릉동 주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밥할머니 기회로 완성입니다. 밥할머니 공원 스타필드 동상고 스타빌리지 24, 21, 22단지 2편한 세상을 잇는 산책로가 개설되었고요. 4.5km로 도보로 1시간 거리입니다. 안내판, 그늘막, 포토월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밥할머니 지혜로는 저희가 축제 때
여기를 3km를 가족과 함께 걷기 대회를 개최할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2022년 사업 활동 보고입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10월에서 11월 행사입니다. 앞으로 역사 해설사 영상을 할 것이고 농산물 판매장터 또 반려견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 11시 밥할머니 공원 일원에서 밥할머니 취향제를 지낼 것입니다. 우리 의병장이셨던 밥할머니의 높으신 애국정신과 그분의 희생을 우리도 본받기 위한 행사이므로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조직 체계에 대해서 신두순 사무국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두순입니다. 예, 창릉동 주민자치 조직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안다. 그런 의미의 온고지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미션은 삼시 솜씨, 커뮤니케이션, 소통, 체인지, 변화, 컨시더레이션, 배려, 이렇게 해서 삼시 솜씨를 창릉동 주민자치 구호에 맞춰서 만납시다, 느낍시다, 나눕시다, 이렇게 구호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으로는 과제 발굴 조사, 타당성 검토, 사업 계획 수립, 협의 체제 구축, 업무 분장 시행, 평가 피드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창릉동 주민자치 조직도는 5개 분과위원이 2개 별정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별정 조직은 밥할머니 교육원, 용머리 산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총 위원 수는 44명인데 이제 고문님은 별도로 한 분 되어 있고요. 감사가 2분, 부의장이 2분인데 부의장 한 분께서는 주민소통위원회, 행복나눔위원회, 미래참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 한 분은 마을발전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분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업무를 좀 분장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상으로 창릉동 주민자치 조직 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민총회 의제 선정 등 진행 결과를 집행위원장인 정혜연 부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자치회 부회장 정혜현입니다. 네, 주민총회 실행 절차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총회를 위해서 행복한 창릉동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제안을 이렇게 그걸 먼저 주세요.
주민총회 전체적인 실행 절차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 설문 접수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8월 26일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의제들을 선정해서 길거리 투표를 9월 20일부터 했고 이 절차는 전체적으로 주민총회가 진행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민총회 집회 및 방송은 언제예요? 9월 28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의결된 내용들과 결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치계획안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4일 이내에 고양시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시에서도 검토하고 그래서 30일 내에 결과를 우리 주민자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을 계획안을 그 통보된 내용을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내년도에 그 사업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고양시 주민자치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주민총회에서 1회 이상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절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주민총회를 위해서 행복한 창릉동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안들을 수집하였는데요. 약 350여 건의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들 중 고양시청 등 행정기관에 요청할 사항들은 민원성 의제들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또한 이런 제안들을 참고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 주민자치회가 추진할 수 있는 자치사업을 밥할머니 교육원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거쳐서 2023년도에 전개할 자치사업을 선정하였는데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사업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각 분과별로 세부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6개 부문으로 총 15건을 자치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네. 자, 이렇게 선정한 2023년도 창릉동 자치사업 의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며 거리로 나가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사전투표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네. 나중에 투표 결과는 나중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또 수고를 하셨고 또 회장단, 국장님들이 힘을 합해서 오늘 새벽까지 총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자치사업으로 선정한 의제들을 각 담당 분과위원장들이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밥할머니 정환선 교육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밥할머니 교육원 원장 정환선입니다. 먼저 그 금년 폭우로 인해서 우리 밥할머니 공원에 있는 연못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그 연못 복구에 준설하고 정리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2023년 사업으로 밥할머니 역사학습 활동이라는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여성 의병장을 지내신 밥할머니의 시대정신인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밥할머니 지혜로 걷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5km에 해당하는 길을 걸으면서 밥할머니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을 문화유산 토파보기 사업입니다.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릉동 독서 모임입니다. 올해 지원과 참여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둔 독서 동아리 활동은 앞으로 더욱 좋은 기회를 넓혀드릴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둥이와 밥할머니 공원 다듬기입니다. 밥할머니 공원에 연못을 보호하고 나무가꾸기 사업 등등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입니다. 저희 분과는 저는 그렇게 수고를 안 했고 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또 부회장님이 도와주셔서 올해 사업을 잘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의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민총회와 마을신문을 주민총회를 주관해서 하고 마을신문을 발행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공감 플러스라는 강좌를 지금까지 연 4회 정도 이렇게 열어서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 공감 플러스라는 그 의미는 고품격의 인문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분과위원회 장명상 위원장입니다. 저희 행복분과위원회는 2021년부터 가을음악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동산교 밑에서 음악회를 한번 했고요. 2021년에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밥할머니 공원, 스타필드 소공원, 서울흥 등지에서 음악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끝날 것이고 하니까 두 번의 음악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좋은 음악회를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선물해 줄 분들을 저희가 모실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고려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참여위원회 한주희 총무입니다. 저희 미래참여위원회는 올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지난주 토요일 날 성황리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년도 사업을 3년 동안 인기리에 지속해온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고학년들을 위한 어린이 UCC 대회도 함께 열어볼 생각입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전통 있고 즐거운 행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발전위원회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을 발전위원회에서는 내년 사업으로 원래 하던 제9회 용머리 축제에다 봄에 동산마을 가을 가족 벚꽃 축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상종 뚝길에 벚꽃이 만발하는데 나무들이 한 10여 년 돼서 그런지 지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계절의 꽃들과 함께 동산마을 가족 벚꽃 축제가 봄에 열리면 우리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정말 좋은 힐링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분과 총무 정남입니다. 우리 마을은 강아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티켓의 중요성이 절실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밥할머니 공원과 연결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를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분과의 이름에 걸맞는 사업도 전개하였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쓰레기 버릴 장소가 제대로 없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또한 쓰레기장이 있어도 제대로 안내가 없으니 쓰레기장이 그야말로 쓰레기장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민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민원성 의제를 주민자치 의원들과 그 토의를 거쳐서 25개 정도로 정리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주민자치 회장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민원 의제를 누가 발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또 부회장님, 감사님도 계신데 누구에게 이걸 발표시킬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직접 나선 이유는 우리 오늘 주민총회가 자치사업 의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 자칫 주민자치회를 위한 주민총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끼칠 것 같고, 또한 우리 주민총회가 과거에는 민원성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민원성 사업을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민참여 예산에 올라가는 의제라든지 또는 각각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의제에 비해서 민원에 비해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스스로 한계를 느꼈는지 이것을 민원성은 쏙 빼고 자치계획만 이렇게 올려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또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민원성 의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회장인 제가 이 민원성 의제는 회장님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각 행정의 과나 또는 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또 우리 한준호 위원님을 비롯한 이경혜 도의원님, 송규근, 고부미, 원종범 그런 시의원님들에게도 계속해서 의견을 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로 회장이 발표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의견이 왔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한 표 이상을 얻은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2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임시회의에서 이 중에서 중요한 20건을 다시 투표를 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순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서로 지역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다 보면 그 순위가 또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저는 오늘 이 25가지 모두를 유인물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논하들인 유인물을 펼쳐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릉천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비가 오고 또 큰 물이 쏟아져서 삼성동 쪽에 설치하였던 자전거길이 뒤집어지고 파고라가 넘어가고 떠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또 반면에 먼저 설치됐던 우리 동산동 쪽에 창릉천이 오히려 삼성동 쪽에 비해서 가로등도 적고 또 밑에 불도 이렇게 킬 수 있는 그런 리드 전기 없고 해서 또 불만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의논하고 올해 추경에서 잡혀진 소량의 그런 부분들이라도 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침 8시쯤에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래요. 맨날 뒤집고 볶고 한다고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는데 사실 좀 더 영구 불변하고 지속 가능하고 또 주민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투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자치에도 좀 잘 인지하고 감시해서 좋은 창릉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 정치권에서는 창릉천을 한강 그런 수계 이상의 멋진 공간을 만들려고 큰 프로젝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가로등, 자전거길, 조명등, 체육공간, 운동기구, 꽃밭, 텃밭, 징검다리, 화장실, 비둘기 퇴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징검다리가 좀 너무 낮아서 물이 좀 휩쓸리니까 높여달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순위가 아닙니다. 절대 순위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백 수거함 설치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자연불악 쪽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함께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의 용사촌 사거리 한우로마트 방향 건널목 육교 설치는 정말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것이 뭐 몇 미터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는데 실제로 용사촌 입구 및 바팔문 공원 앞이라고는 주차 버스 정류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기 힘드니까 계속 무단횡단합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 2통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사와서 살다 보니 창릉초등학교라든가 동산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큰데 계속해서 특히 집중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자연불악도 있고 또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는 뭘 문화 공간 하나 만들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용두동에 있는 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 같은 곳도 있는데 뭐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세월 시간 동안에 그냥 참고만 있으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지으면 목욕탕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요구해서 수영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는데 회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불악 입구에 CCTV 골목길 가로등 특히 어디냐면 구암사 올라가는 길 있죠. 그쪽에 지금 그나마 이제 여기 큰골이나 용사촌은 조금 입구에 뭐 달아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구암사 올라가는 그쪽에 주민들도 꽤 많이 능목등이 있는 데죠. 많이 사는데 그곳에 지금 CCTV나 가로등이 설치돼서 야간이나 또는 한적한 시간에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마을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운동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창릉천에 대한 활용, 다른 또 땅에 대한 활용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그 버스 노선 증설인데요. 지난번에 그 민경선 의원 얘기하셨듯이 전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무슨 뭐 고양시는 경기도 무슨 버스망에 가입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 증설 부분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권에서 이 부분의 해결에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동산동 쪽, 이따가 뒤에도 얘기했지만 동산동 쪽은 용사촌에서 삼성역으로 가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뭐 덕분에 그래서 하나로마트도 지나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8번 쪽에 스타필드 주변도로 주말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회골리망도 끊임없이 나오는 민원이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사는 부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금요일 저녁에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주변의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에 1, 2통, 3통 쪽에도 유턴 부분이라든지 또는 건널목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스타필드 중심적 체계를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불만도 많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통 환경에 대한 뭐 비용을 큰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지난번에 근린공원을 내줘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증설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타까운 부분 계속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뭐 우리가 단합해서 집단 행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편한 1, 2차 대강로 교차로 설치도 굉장히 오랜 동안의 민원 사항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 문화관광분과에 잠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참여 예산으로 올라가서 그 다행히 주민 참여 예산이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 금방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경찰 쪽에서 이제 이것을 최종 결정을 해주는데 큰 돈은 어쩌면 작은 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마을 주차장 확충은 뭐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주민들이 집만 주거를 하는 곳은 그나마라도 좀 괜찮은데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스타빌리지를 예를 하나 들면 스타빌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장 문제를 오랫동안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규근 의원님 또 함준 의원 쪽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78면 약 80면 정도의 도로의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이 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 마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업무가 배달이 많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기 동사무소 우리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 사거리에 쌩쌩거리고 달리는 그 오토바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등하굣 길이기 때문에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단속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글쎄 이 부분도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옐로 카펫이라고 아시죠? 노란 바탕에 깔고 세모당에 어떤 주의를 주는 그런 옐로 카펫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동산초등학교 품은 연문 만들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노력을 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밥할머니 공원에 이제 아까 교육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못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꽃도 심어지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또 이렇게 힐링 코스에서 많이 오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말전 다리라는 게 이편에서 1차와 2차 그리고 창릉천 그 다리 그 사거리 그 부분도 거기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주민들이 아침에 바빠서 막 뛰는 가방 들고 뛰어서 나오는 그 4번 삼성역 4번 출구로 가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바쁜데 이게 대각교차로 왔다 보니까 하세월 기다렸다 걷느니 무단횡단도 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각교차로도 얘기됩니다. 동산 꽃마지공원의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동산 꽃마지공원에도 화장실 설치하려고 작업 차량까지 다 왔었잖아요. 땅도 파고 막 시작을 했는데 22단지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결국 그걸 화장실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동에서는 어싸거나 싶어서 우리한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예산이 글로 가버려서 너무 아까운 대목인데 이제 화장실이라는 게 과거처럼 냄새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로서 존재하고 그동안에 이제 주민들이 이 동네 많이 드니까 동산 꽃맞이공원 쪽에 화장실이 더더욱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물도 손도 씻어야 되고 그리고 강아지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그때 반대하셨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도 그래도 필요하면 해야지 하고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문제는 굉장히 딜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파크골장 불지를 허용해서 주민복지 및 문화공간 건립에 대한 의견도 설찬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 노인들 분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딜리케이트 문제라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용두동 환경개선자 용두동 얘기가 좀 써야지는데 용두동 쪽에 보면 그래요.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인텔리전스한 도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가 만들어지는 10년 가깝게 된 시간 동안에 불편을 겪어라 하는 것은 저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쉽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진했던 이렇게 보도블록 벚꽃나무가 커져가면서 뿌리가 커져가지고 뒤틀리져가지고 야간에 발목이 꺾어지고 삐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도 기껏해야 좀 롤러 갖다 놓고 퉁퉁 치고 끝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멋있는 도시가 되더라도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최소한의 그런 환경 특히 그 배수로의 뚜껑이 열려가지고 오물이 역류를 한다든가 또 농수로에 그냥 쓰레기들 무단 투기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함으로써
어떤 죽어가는 도시를 만들어낼 게 아니라 뭐 순창천 문제 또는 뭐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받고 하는데 합니다. 용두동 17번 용두동 마을에는 운동기구 설치인데 사실 이 부분도 작년에 동장님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다 사유지다 보니까 설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개만이라 두 개만이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놓쳐가지고 우리에게 마련된 예산을 딴 동에 뺏겼는데 올해 다시 얘기를 해서 큰 돈이 아니니까 우리 용두동 쪽에 마을회관에 뭐 운동실 많지는 못하더라도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 이렇게 설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8번의 18번째 부분은 제가 참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문화강좌를 열었단 말이야. 그러면 용두동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문화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와야 되는데 버스가 없잖아요. 저쪽에 6통, 7통, 8통으로 와서 용현사거리로 해서 싹 돌아가는 버스는 있는데 용현사거리에만 내리더라도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그래서 좀 서운흥 쪽에 예를 들어 75번 같은 것이 하나는 향동에서 오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6, 7, 8통으로 해서 간다고 손치더라도 용두 3거리, 4거리로 간다고 손치더라도 뭐 그중에서 뭐 75-A는 뭐 75- 별표는 몇 대 한 번씩 서운흥 쪽으로 거쳐서 온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그냥 우리 높으신 관료분들이 자가용만 타고 다니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이 25개 중에 넘버 3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숲 체험학습장 건립인데요. 예, 은표구 사시던 분들이 많이 낸 것 같아요. 그쪽에 이렇게 앵봉산 올라가는데 유아 체험숲 같은 게 있잖아요. 좋죠.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봉산이라든지 또는 앵봉산 북쪽편, 남쪽편 이런 쪽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이 샘말천의 그 생태천, 이 샘말천에 대한 뭐 유학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결과가 주목됩니다만 아마 기각이 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주민 제한함 상시 설치는 이제 우리가 설문을 받다 보니까 아야 덴마크 갔더니 어디 유럽에 갔더니 스위스 갔더니 거기는 항시 이 전봇대 같은 기둥에 이 주민 제한함이 있더라. 이것도 상시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말천 다리옆의 공간에 밥발미 형사 설치는 4번 출구나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스타트들과 많은 외진들이 있는데 우리 밥할머니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렇게 두둑한 땅이 좀 있잖아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출했던 말로는 덴마크에 가면 인어공주상이라든가 조그만 동상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반려견 이런 에티켓 활동 잘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해달라는 요구가 꽤 많이 또 접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스타필드가 반려견의 출입을 허용하다 보니 아마 이쪽에서는 이편한 세상 쪽에서는 주민들의 그 반려견 을 함께하는 밀도가 아마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키우는 분들은 또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서 즐거움도 있겠지만 키우지 않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또 두려움이라든지 또 배변 또는 목줄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방향만의 문제나 양방향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앞으로도 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사업 계획으로 편성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동에 이제 작은 도서관 부분인데 이것도 몇 번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잡았다가 또 취소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큰 돈이 들지 않거든요. 어떤 사무 공간 좀 의자라든지 또는 책상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되면 특히 용두동에 있는 마을 회관이라든지 노인정 같은 걸 활용하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봉산
산책로 안내판은 설치를 했는데 그 중간에 사유지가 또 껴가지고 거기 또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래서 다시 이 구암사 쪽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펜션 쪽으로 두 군데 쪽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주민들과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종합이 되면 시하고 의논해서 입구만이라도 중간에는 사유지가 많아서 참 안내판 설치 어렵더라고요. 입구만이라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홍보인화 지정인데요. 이번에 테크노밸리를 가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의외로 테크노밸리 안에 그 생필품을 파는 제조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축제 때도 한 세 군데 정도의 기업이 지금 부스를 좀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전향적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판매 장터 이런 것들도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귀하게 내주신 민원,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에 의한 그런 민원들을 회장인 제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주민총회 투표 결과를 주민총회 집행위원장인 정혜연 부의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2년도 창릉동 주민총회 자치사업 의제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의결 정족수는 300명 이상이 참여하여 표집된 결과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총회 길거리 현장 투표에 모두 1258명이 참여해 주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과 그리고 투표 활동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자치사업 의제 투표 순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순위는 1인 2표씩 투표한 결과입니다. 먼저 창릉동 행복한 음악회 585표 23.3%입니다. 창릉동 어린이 UCC 그림 그리기 대회 571표 22.7%, 환경안전 에티켓 활동 560표 22.2%, 밥할머니 역사 학습 활동 439표 17.5%, 창릉동 커뮤니케이션 공간 플러스 강좌 개설 360표 14.3% 순입니다. 네, 음악회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투표 결과는 이렇게 순위는 되어 있지만 이 사업들은 세부 사업으로 더 계획하여서 이 사업들은 모두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투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창릉동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민총회 마지막 순서로 자치회장의 총회 의결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거 그 전에 이제 채팅을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 누가 질문을 한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외에 여기서 질문할 사항이라든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서 자치회장의 그 총회 의결로 선언으로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바쁘신데도 외부에서 좀 권명의 센터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모님 좋은 말씀 또 언제나 든든한 기둥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진경선 통장협의회장님, 우리 또 권상숙 분회회장님, 또 장미상 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 그리고 오경열 자유방문대 대장님,
이화자 시민안전지킴이 회장님, 우리 직능단체 여러분들의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곽근영 팀장님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주민들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결의하였음을 선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중요한 주민총회에 대한 의결을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회자께 다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질문 사항이 지금은 없지만은 혹시 다음이라도 있으시면 유튜브나 혹은 주민자치회 카페 등에 올려주시면은 총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고양시 창릉동 주민총회 끝까지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릉동 주민총회를 모두 마칩니다. 주민자치회는 항상 주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민 여러분, 무르익는 가을날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는 없지만 우리 그 직능단체 장님들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장님, 고모님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뭐가 지금 네, 저 정현일 사무국장님 어떤 얘기죠? 아, 네. 네, 우리 한준호 의원님께서는 정말 오늘 오시는 게 맞고요. 오실 거였어요.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못 오셨는데 사과 말씀드릴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지원할 것 같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직능단체 장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국가위원장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들 바로 나오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나오세요. 네. 우리 위원님들도 사진 같이 찍어요. 일로 오세요. 동장님 일로 오세요. 동장님 일로 하시네. 부모님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졸라. 여기 감사님 일로 오세요. 우리는 나가지는 않죠. 자 우리 저 전화님이 권명의 센터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감사님 일로 오세요. 잠깐만 하나씩만 들러 가세요. 권명의 센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사무국장님 들어와서 사진 찍히세요. 저희가 찍어드릴게요. 자 마스크 벗으십시다. 못생겼는데. 마스크 자, 찍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이게 왜 저걸로 돼 있어? 그리고 이거 한번 할까요? 화이팅 할까요? 하트 할까요? 화이팅 할까요? 두 개 다 되는. 그럼 일단 제가 창릉동 외치면 화이팅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자, 창릉동 화이팅!
그리고 두 번째는 창릉동 하면 사랑합니다 해주십니다. 자, 창릉동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